백악관이 가정 내에서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전자 백신 요건 엑세스 패스가 이제 타주에서도 접종 증명이 가능합니다. 오늘 조 바이든 행정부가 55만여 명의 학자금 부채 45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다국적 제약사 애스트라제네카가 FDA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거주하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스냅카드를 이용해 식당과 델리 등 식료품점에서 완제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민권센터와 전국대회 이민자 단체가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 결집해 800만 32비자 구제안 통과를 위한 비장의 삭발식을 강행했습니다. 뉴욕시 맨하탄 아파트 시장의 5월 3분기 거래 건수가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5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간발의 차이로 실패한 흑인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9일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에 초대합니다. 김치 체험과 K-팝 컨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돼 있는 동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TV 주최로 K-팝 컨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K-팝 컨테스트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대한항공 한국행 티켓과 트로피, 금상, 상금 1,000달러와 트로피, 은상, 상금 700달러와 트로피, 동상, 상금 500달러와 트로피,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달러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둘째, 동포 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 황도 흑침대 퀸 사이즈 3,400불 상당, 금상, 스킨케어 LED 마스크 1,500불 상당, 은상, 진주 목걸이 800불 상당, 동상, 링크 목도리 500불 상당,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불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7일까지이며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자 문의는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 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노아은행, H마트 특별 후원과 황토방, 코지마 마사지 체어, 킴스 보석, 무단 모피, 야엘 화장품, 마영의 순대, 더 한복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가정에서의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미국의 코로나19 검사 수를 4배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은 공무원 및 기업 등에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내려 접종률을 높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완전한 정상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가정 내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의 전면 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직장으로 복귀가 늘어나면서 신속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최근 약국과 소매업체들은 신속 진단키트의 재고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구매할 수 있는 고객 수에 제한을 더오고 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가정에서 코로나19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의 가용성을 11월 초까지 3배, 올해 말 12월까지는 4배 늘려 미국인들이 매달 2억 건의 신속 진단키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은 또 연방정부 차원에서 승인한 약국 내 무료 검사장을 2만 곳으로 2배 늘릴 것이라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시 미국 내 커뮤니티 기반 무료 검사장까지 총 합하면 약 3만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지난 4일 식품의약국 FDA가 에이콘랩스가 개발한 플로플렉스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를 승인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몇 주 내에 진단검사 용량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방물자생산법을 이용해 신속 진단키트의 생산을 늘리고 아마존과 월마트 등 소매업체와 협력해 가용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의 백신 접종 증명 스마트폰 앱 엑셀시어 패스가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면서 백신 여권제를 시행하는 일부 타주에서도 이 앱을 통한 백신 접종 증명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실내 업소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하고 있는 뉴욕시에서는 위반 업소에 대한 벌금 티켓 부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의 백신 접종 증명 스마트폰 앱인 엑셀시어 패스의 검증 기능이 개선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하와이, 루이지애나, 버지니아, 워싱턴 등 스마트 헬스 카드를 발급하는 일부 주와 호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 거주민이지만 뉴저지주나 버몬트주 등 타주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이 앱을 통한 접종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여권 엑셀시어 패스 앱은 뉴욕주 주도로 IBM과 함께 개발된 것으로 사용자는 앱을 통해 할당된 보안 QR코드를 출력해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데 경기장, 결혼식장 등 주요 행사장 입장 시 전용 앱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사용자의 코로나19 감염 및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실은 현재까지 엑셀시어 패스 앱은 14만 5천 건 이상 다운로드됐다고 밝히고 이번 사안이 뉴요커들의 국내에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뉴욕주의 경제 재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뉴욕시의 실내업소 입장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 단속이 시작된 지난달 13일부터 현재까지 위반 업소에 발부된 벌금 티켓은 단 10건에 그치는 등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현재까지 2만 1,000곳 이상의 업소를 조사했으며 이 중 5,800곳 미만의 업소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는데 경고장을 받은 이들 업소는 또다시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째에는 $2,000, 그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5,000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식당과 영화관 등 실내업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급한 종이 백신 접종 카드나 뉴욕주 앱 엑셀시어 패스, 뉴욕시 앱 코비드 세이프 등의 방법을 통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실내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연방교육부가 55만여 명이 갚아야 하는 학자금 부채 45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부채 탕감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교사, 간호사 등 10년 이상 공공서비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학생 대출자들입니다. 연방교육부는 오늘 발표로 인해 연방학자금 대출자 2만 2천여 명이 갚아야 하는 17억 4천만 달러가 즉시 면제될 것이며 이후 2만 7천 명의 대출자들이 근무기간을 추가 인증할 경우 28억 2천만 달러가 더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10년 이상 공공서비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학생 융자금 대출자들의 남은 융자금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 자격을 자동화하고 군 복무기간에 돌입하는 사람들의 경우 탕감 혜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총 111만 3천여 명의 학자금 부채 약 149억 달러를 탕감해주게 됩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연방교육부가 11만 5천여 명에 대한 학자금 부채 11억 달러와 32만 3천여 명의 장애 학생들의 총 58억 달러, 또 지난 6월에는 ITT 대학과 관련된 1만 8천여 명의 5억 달러를 탕감해준 바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가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는 내년 1월까지 시행됩니다. 지난 3월 연방의회가 코로나19 구제책인 케어스 액트를 통과시킨 후 2차례 유예돼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됐으며
일시 중단 기간 중에는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추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중 하나를 개발한 이약국 제조업체 애스트라제네카가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예방치료제 종료인 항체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세연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해당 약물은 백신 접종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손상된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며 백신을 접종했지만 항체를 충분히 생성하지 못했거나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한 경우에 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백신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는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싶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예방접종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해결하는 보건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약물은 기존 약물에 비해 최대 1년 동안 면역력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백신과는 다른 개념으로 백신은 표적 항체와 감염 퇴치 세포의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활성 면역 체계에 의존하지만 치료제는 수개월간 체내에 머무르면서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항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가 승인을 받을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FDA는 총 3개의 항체 약을 승인했는데 코로나19에 노출된 후 증상을 줄여주는 2가지 약물을 포함해 바이러스에 취약한 면역 체계를 갖춘 사람들에게 예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약물입니다. FDA는 이번에 개발된 항체 약물은 백신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으며 이번에 개발된 약물은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형태의 바이러스 보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체 약물은 생산 비용이 비싸고 보건 관계자의 처방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후기 인체 실험 결과 코로나19 위험을 7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이 약이 백신과 함께 코로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유럽 및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승인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약물의 개발은 특히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환자들이 병원을 위협하겠다고 한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 텍사스와 같은 주에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약물이 승인될 경우 저비용으로 약을 대량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연방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의 스냅카드로 식당 음식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클 뉴욕주 지사는 4일 브루클린 브라운스빌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식당과 델리 등에서 조리된 음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 빈곤가정 장애 지원국이 연방농무부의 식당급식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뉴욕주 내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식당과 델리 및 식료품점에서 조리된 음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노숙자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뉴욕주 내 규정에서는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은 과일과 채소, 빵과 곡물, 유제품, 고기와 생선 등만을 구입할 수 있었으며 식당에서 조리된 음식과 학푸드, 주류와 비누, 애완동물 사료, 비타민, 휴지, 탈취제 등은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의 통과로 푸드 스탬프 카드의 사용 범위가 넓어져 특히 취약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 식당급식 프로그램은 현재 LA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호쿠 주지사는 2,500만 달러 규모의 식당 재건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업주들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로부터 해당 기금을 지원받은 푸드뱅크와 비상식품 공급 업체들은 식당 재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식당들의 음식을 구입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하게 됩니다. 식당 재건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주 농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 이민개혁 예산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민권센터가 소속된 전국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대학관 인근 일립 공원에서 이를 촉구하는 삭발식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김세연 기자입니다. 800만 서류미 비자 구제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예산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위해 이날 민권센터와 전국 단위 이민자 단체인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일립스 공원에서 삭발식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삭발식에서는 연방 상원의 연방 예산 조정안 통과에 필요한 50명의 상원의원표와 상원 의장 겸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슨의 수를 합친 51명의 이민자 단체 관계자가 조를 나누어 삭발식을 강행했습니다. 삭발식에 참가한 51명에는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자와 드리머 및 타민족 이민자 단체 대표자, 여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최근 의회 입법심사관이 밝힌 이민개혁 예산안의 예산 조정안 첨부 부적격 소견에 관계없이 연방상원 지도부가 본 회의 표결을 거쳐 이민개혁안이 포함된 연방 예산 조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외치며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이민자 모임 소속 회원들과 실무진 20여 명이 버스를 대절해 집회에 참가했으며 존박 사무총장과 김갑송 국장,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가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연방의회는 이민 이슈 논란을 깨끗이 잠재울 수 있는 서류미 비자 합법화와 이민개혁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민권센터와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은 현재 논의 중인 연방 예산 조정안에 반드시 이민개혁 예산이 포함되도록 요구하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삭발식까지 감행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우리는 타민족 형제들도 함께하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투쟁 방식 중 하나였던 삭발식으로 이민개혁을 간절하게 열망하는 한인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며 미국 다수 대중 여론도 찬성하는 서류미 비자 합법화와 이민개혁을 연방의회는 반드시 통과시켜 오랫동안 이어진 이민 이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서류미 비자 동포들의 아픔을 상기하고 다민족이 화합하는 미국의 미래상을 그리기 위해 중단 없이 이민개혁 캠페인을 이어갑니다. 사회 관계망 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 캠페인,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 행동을 전국과 지역 차원에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 연맹 등 관련 이민자 단체들은 현재 법안 심의와 표결 진행에 열쇠를 가진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상대로 자택 앞 집회, 트위터 폭풍, 전화 걸기 등의 전방위 운동을 이어가면서 연방의회 통과를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뉴욕시 맨하튼의 아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 올 3분기 거래 건수는 4,523건으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직전이었던 2007년의 3,939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같이 아파트 거래량이 폭증한 것은 예방접종 증가로 코로나19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데다 모기지 이자율이 여전히 최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맨하튼 아파트의 중간 거래 가격은 1,115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2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8.8% 상승했습니다.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침실 1개짜리 고압과 콘도는 평균 80만 달러에 팔려 1년 전보다 3.6% 올랐습니다. 부동산 거래업체인 더글스 엘리먼의 감정평가사인 존슨 밀러는 그동안 밀렸던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바이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한 뉴욕 도심에서 벗어나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이 같은 추세가 역전됐습니다. 실제로 맨하튼 아파트의 거래량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3분기에 비해 3배나 늘었습니다. 올해 3분기 맨하튼 아파트의 전체 거래액은 95억 달러로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한 남성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다급한 모습으로 집 문을 엽니다.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복도 끝에서 뛰어오던 한 흑인 남성이 문으로 손을 뻗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자 계속 두드립니다. 오늘 공개된 이 CCTV 영상은 지난달 23일 목요일 새벽 2시
뉴욕시 브롱스의 이스트 168번가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찍혔습니다. 귀가하던 50세 여성이 남성의 부름에도 묵묵부답하자 남성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공개된 이 영상은 한국의 지난 2019년 4월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남성은 닫힌 문 앞에서 10분 동안 서성이고 계단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을 일단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지만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자 남성을 성폭행 미수 혐의 등으로 수사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 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용의자는 사건 다음 날 직접 자수 의사를 밝혀오며 긴급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오늘 브롱스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안전 주의와 함께 목격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연방법원이 뉴저지 러커스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 조치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러커스대 학생과 코로나19 백신 반대 그룹이 제기한 접종 의무 조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시키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공보건 차원에서 접종 의무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러커스대 가을학기 등록생 중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수업에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공립도서관의 연체료 제도가 폐지됩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과 퀸즈 공립도서관, 브루클린 공립도서관은 5일부터 모든 도서와 영상물 등의 대여물에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연체료가 $15가 넘으면 대여가 제한됐지만 연체료가 누적된 이용자들의 체납된 연체료를 면제해주고 다시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 규정에 따르면 대여한 도서 반납일이 30일을 넘길 경우에는 분실물로 간주하고 변상 비용이 부과되며 90일 이내로 분실된 책을 찾아 반납할 시에는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뉴욕시 전철과 버스에 설치된 터치형 결제 시스템인 옴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5일 뉴욕 시내 주요 소매점에서 옴니 교통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으며 옴니는 카드를 접촉했을 때 원격으로 내장된 칩으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교통카드 구입 비용은 $5로 온라인에서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데비카드나 크레딧카드로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소매점이나 전철역에 설치된 기계를 통해서도 충전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정부 포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뉴욕에서는 김영환 먹자골목 상임 번영회장과 뉴욕 한인회가 국민 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영환 먹자골목 상임 번영회장은 뉴욕 지역의 한식을 전파하고 뉴욕시 의원 출마를 후원, 동포사회의 정치적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61년간 뉴욕 지역 한인회를 대표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 연대 강화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을 개최해 동포사회에 앞장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에도 적극 대응하며 한인사회 정치적 신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